엄중한 시기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선관위에 또 선관위원으로 또 후보자가 되셔가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법관 하실 때 형사재판 해보셨죠? 예, 해봤습니다. 검사가 어떤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하면은 그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 검찰 측에 있습니다. 검찰에 있죠. 그렇다면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주장을 하려면 그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어떤 증거나 정황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에서 제시해야 되는 것 맞죠? 예, 법 이론상 그렇습니다. 법 이론상 그러면은 뭐 실무상 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이 보시기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뭐 수사나 기소나 재판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증거나 정황을 제시한 경우가 있다고 보십니까? 후보자님 생각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광희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1대 총선에서 선거 무효, 당선 무효 소송이 126건이 있었는데 한 건도 인용된 적이 없다 그죠? 혹시 우리 후보자님 그 재판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재판에는 참여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은 곧 우리나라의 선거 과정을 사법부가 세밀히 심사를 했는데도 문제점이 없었다. 저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측에서는 줄기차게 혹세 무민식의 선거 부정론을 계속해서 이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십시오. 자, 부정선거 허위 주장가 팩트인데 이거는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냥 정리를 해본 건데요. 제일 마지막 게 저는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부정선거 배후로 중국을 지목하고 중국 해커 99명을 체포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심지어 우리 내치의 문제를 외교 문제의 위기로까지 이렇게 초래하려는 이런 문제를 보이고 있다. KBS 추적 60분에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주한미군에서도 완벽한 거짓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고 자기 모순적이고 자기 부정적인 것이냐.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신 분 우리 후보자님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 오늘 처음 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확인을 해봤어요. 이게 게시된 날짜가 언제냐면은 여기 글씨가 작아가 안 보이실 것 같은데 2022년 3월 1일 그러니까 그해 3월 4일하고 5일에 사전투표가 있는데 그 사전투표 며칠 전에 국힘 공식 홈페이지에 저게 게시돼가 있었고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 9시 9분에도 여기에 게시돼가 있는 걸 캡처로 사진해가지고 까만 글씨에 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요 글씨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앙선관위 선거정보센터 해킹, 투표수와 득표수 조작 가능 하고 옆에 불가능이라고 했습니다. 투표함이나 개수기 조작 가능, 불가능, 사전 투표함 바꿔치기 가능, 불가능 이렇게 하면서 밑에 윤석열 당시 후보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저도 첫날 사전 투표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불과 3년이 지나가지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특히 국민의힘은 태도를 돌변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부정선거 주장에 동조하시는지 저는 참 이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022년 선거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죠. 작년 4월 이제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그동안에 누적된 정부 여당의 실정이 가져온 그런 건데 무슨 이유로 그때는 이렇게 부정선거가 불가능하다 저렇게 주장을 하셔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아니 무슨 이유로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저렇게 집착하고 저걸 주장하시는지 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저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로지 윤 대통령이 여러분 뭐 우리 후보자님 지록위마라는 한자성을 들어보셨죠? 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 그 대통령이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하니까 가리키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뭐 가치 판단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대통령이 말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말이라 하자.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니 조심하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나중에.
아,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부정선거 주장 지금 철회하는 겁니까? 이 자료나 좀. 아니 그럼 부정선거 주장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자. 아닙니까? 자, 시간 멈춰 주세요. 예. 시간 멈춰 주세요. 자, 의원님들 본인의 그 의사진행 발언이든지 본인의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고 그 의원님들의 질의를 그 경청해 주시 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아니 자, 말씀하세요. 아니 의원님들 제가 자, 무슨 자료를 무슨 뭐 다 자료를 가지고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자료를 가지고. 아니 지록 위반하고 그러면 나중에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의사진행 발언하시라고. 아니 제 말 지금 주장에 어디가 무슨 문제가 조은희 있습니까? 한번 간사님 말씀해 보십시오. 계속 지금 오버하고 계세요. 아니 그때는 저렇게 잠깐만요. 지금 계속 지금 위원장의 이야기 계속 그저 오버하고 계세요 지금. 자, 의사진행 발언하라고 했잖아요. 계속해 주세요. 아, 진행이 끝나고 해주셔야지. 예,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20대 대선에서는 부정선거가 불가능하다고 저렇게 주장하시놓고 지금은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태도를 완전히 돌변하고 있는데 저는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우리 후보자님이 혹시라도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지록 위마, 예, 그밖에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혹세무민하는 선거 부정론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선관위가 그렇게 부정을 하고 자기가 임명한 사무총장조차도 극구 부인하는 선관위 시스템의 문제는 계속 제기하면서 정작 본인은 심각한 선거 부정을 했다는 걸 지금 자기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저게 지난 4월 달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빙자해가지고 총 24회나 경합 지역을 찾아가지고 수백조 원, 뭐 천조에 달한다고 하는데 수백조 원의 선거 공약을 남발하고 후보의 공약을 노골적으로 지원했다 이 말이죠. 자기가 꼭 당선시켜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용인갑 지역에는 2번이나 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선관위에서는 그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셨거든요. 후보자님. 선관위에서는 그때 아무런 저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의사표명을 안 하셨다고요. 그러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경찰에 저걸 이첩을 했습니다. 이첩을 하고 경찰에서는 뭐 불문가지죠. 뭐 그냥 혐의 없음으로 했는데 우리 선관위원님 우리 김대웅 후보자님 선관위원 되시면은 나중에 어떤 저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정당한 주장이나 올바른 목소리를 내실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검토를 해서 그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기억에 남는 판결해가지고 자료 서면 질의 답변을 하셨는데 국정원 사이버 댓글 사건 예, 그렇습니다. 내셨고 사례변장 질병 형제복지원 사건을 내셨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대체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주로 한 것 같습니다. 2012년에 법관 평가에서 만점, 2021년 또 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맞죠? 예. 근데 하나는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신 우리 후보자님께서 최근에 그 부정선거 음모론이 전 사회에 만연하고 이 나라를 진짜 여론을 이게 국론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 개개인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어떤 객관적 근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널리 퍼지거나 유포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많죠. 근데 그 윤석열 내란 수계라고 뭐 저희가 명칭을 하는데 부정선거 망상에 잡혀가지고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을 왜곡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대 대선 그리고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사전투표했죠.
예, 했습니다. 사전 투표의 취지가 뭔가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그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사전 투표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냈는데 이는 뭐 대체로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고 이런 폐지 법안을 낸 거 아닌가라는 또 비판도 있는데 이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전 투표를 폐지해야 된다. 그런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전 투표가 갖고 있는 이제 순기능과 또 단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떻게 뭐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보다는 다양한 여론 수렴 또 다양한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해 나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님은 그 당시 사전 투표할 때 본인의 투표 한 표가 부정선거로 악용이 될 수 있다고 걱정을 했나요? 뭐 그런 걱정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전 투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사전 투표 하시는 거 아시죠? 예, 며칠 동안 하시는 거 아세요?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지금 있습니다. 주마다 다른데 50개 중에서 47개 주가 사전 투표를 합니다. 통상 4일에서 45일 동안 평균 20일 동안 사전 투표를 하고요. 일본도 사전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하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드라이브 스루 투표소, 병원과 쇼핑몰 등 상업지구에도 투표소.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민주주의 이런 선거제도를 할 때 미국의 사례를 많이 하는데 이런 미국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데 오히려 역행하는 일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사전 투표가 갖는 그 순기능도 많은 부분이 있는 만큼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보완하는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심도 있습니다. 있는 검토란 게 어떤 의미죠? 뭐 장단점에 대해서 또 보완책이라든지 어떤 사전 투표 기간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방법 등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는 조치가 필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사전투표는 조작이다. 선관위 전상망을 중국과 북한에서 해킹해서 전자개표 조작이 이런 망상 수준의 가짜뉴스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그 객관적 근거 없이 그 주장하는 의혹은 유포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선거 개표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투표함을 개항합니다. 투표지를 모두 쏟아붓습니다. 자, 이 투표지들은요,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서 각 후보자별 정당별로 분류가 됩니다. 개표 사무원이 정당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2차로요, 다시 한번 심사 개수기를 이용해서 투표지가 제대로 분류되었는지 육안으로 재확인하고요. 정당별 후보자별로 투표수를 집계합니다. 무려 3번이에요. 예, 3번의 이런 분류와 확인 과정을 거친 투표지는요. 개표 상황표 확인석에서 다시 한번 또 꼼꼼하게 체크가 됩니다. 의원들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등의 검열을 마치고요.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합니다. 예, 보셨죠? 우리 대한민국 개표는 전자개표인가요? 수개표인가요?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수개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이 아니라 수개표예요. 전자개표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개표가 벌써 수개표입니다. 예부 통신 장치가 있는 기계를 사용합니까? 없는 기계를 사용합니까? 없는 기계 그렇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 투표가 가능합니까? 개표 가능합니까? 부정 투표 개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죠. 근데 왜 이런 주장들이 계속 부정선거 망령이 있으면서 정치권 그리고 국론을 양분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부분 주장하는 분들의 이유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 좀 선관위에서 어려운 것 투개표 같습니다. 시연을 여러 차례 하고요. 사전 투표율은 5만 6천 명,
투표는 11만 명이 참관이 합니다. 부정 투표가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 선거 공정성 지수가 미국 하버드 대학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 평가를 했는데 제 18대 대통령 선거 때 세계 6위, 투표 관리는 5위, 개표 관리 2위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평가를 통해서 대한민국 선거 이런 사례를 배우기 위해서 오히려 옵니다. 그런데 그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향후에 본인이 선관위 위원이 되시면 어떤 향후의 계획, 부정선거 논란이나 이런 불신, 피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생각입니까?